병원. 여보,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남편이 왜 저런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여보, 눈 좀 떠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수찬 씨 아내분 되시죠? 남편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공사장에서 안전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시다가 위에서 건물 자재가 떨어지는 바람에 뇌 손상이 큰 상태예요. 그 출혈도 크고요. 지금으로선 의식이 돌아올지도 불분명합니다. 얼른 수술부터 받아야 돼요. 수술하면 저희 남편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남편 꼭 살려주셔야 돼요. 저 남편 없이 못 살아요. 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일단 수술을 해야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수속부터 밟으세요. 여보, 제발 좀 일어나. 그러게 그냥 집에서 쉬라니까 왜 일을 하러 나가서 그래. 요 며칠 안 아픈 데도 없다면서. 여보, 제발 잘 버텨줘. 알았지? 1시간 후 병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술비 지원이 안 된다니? 어머니 근로 중에 다친 거잖아요. 근데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근로 중에 다치긴 했지만 안전장비를 착용 안 하고 일을 했으니 그건 엄연히 근로자 과실이잖아요. 법에다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이미 CCTV상에서도 안전모 착용 안 하고 일하는 게 찍혔고요. 그러니 따로 보상금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정이 딱 큰 것 같으니 오늘 일한 값의 3배는 쳐서 드렸어요. 받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모를 착용했어야죠. 아무튼 저도 그렇게 마음 편치만은 않아요. 사람이 이러다가 다쳤는데 누군들 좋겠어요. 얼른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당장 수술비도 겨우 냈는데 이 정도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는 거야. 생활비도 그렇고 일을 어쩜 좋아. 막막해 죽겠네 정말. 그날 저녁 병원. 저희 남편이 그럼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뇌신경이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은 계속 이렇게 의식불명인 거예요? 선생님, 안 돼요. 저희 남편 두 아이 아빠예요. 지금도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찾고 좋아하는데 아빠 이렇게 계속 누워있는 거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선 연명치료밖에 답이 없네요. 어떡하면 좋아. 여보, 제발 좀 일어나봐.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다음 날 병원. 재수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지석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주버님, 저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영영도 못 될 수도 있대요. 이를 어쩜 좋아요, 정말. 동서, 진정해. 병원에서 방법이 없대. 아니, 아무리 크게 다쳤어도 그렇지. 그렇게 건강하던 서방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있어? 지금으로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밖엔 답이 없대요. 회사에서도 직원 과실로 보상 못 해주겠다고 하고 당장 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들고 수술비도 간신히 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쌍둥이들도 곧 학교 들어가는데 당장 생활비도 없어요. 재수씨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내가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겠죠.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 동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지. 나 전화 왔다. 전화 좀 받고 올게. 얼굴이 그새 초췌해졌네. 밥은 먹은 거야? 아니요. 먹을 새가 없어서. 애들도 간신히 엄마한테 맡기고 왔어요. 벌써부터 아빠 왜 안 오냐고 찾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서. 일을 어떡하면 좋아. 그러게. 서방님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할 때부터 좀 불안하긴 했어. 동서가 말리지 그랬어.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위험한 일을 해서는
회사 정리해고 당하고 취직이 안 됐거든요. 쌍둥이들은 점점 커가고 집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 하고 제가 마트에서 알바하며 버는 돈으론 저희 네 식구 살기 힘들고 그래서 남편이 시급생 공사장 일을 다닌 거거든요. 저도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은근 쏠쏠하다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저도 막상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해서 살림이 보탬이 되니까 그 이후부턴 말리지 않았고요. 다 저 때문이에요. 요 며칠 계속 몸이 쑤신다고 했는데 그때 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됐는데 결국 이렇게. 자책하지 마. 사람 운명은 정해져 있다잖아. 아, 근데 정말 막막하다. 쌍둥이들은 또 무슨 죄야. 동서 혼자 서방님 치료비에 쌍둥이들 양육에 너무 힘들겠다. 형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정 좀 좋아지면 꼭 갚을게요. 지금으로선 일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애들도 봐야 되고. 그 남편 치료비도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제발 치료비라도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도움 요청할 곳이 형님밖에 없네요. 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나도 식당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거잖아. 남편 월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도 저희보단 사정이 좋으시잖아요. 제가 빌려주신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 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막막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형님. 아, 불편하게 왜 이래. 전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지. 솔직히 나도 그냥 도와주곤 싶은데 우리 형편도 말이 아니라서 그냥은 못 빌려주고 동서가 우리 가게에서 일해주면 내가 알바비 줄게. 다른 직원들보다 특별히 많이 쳐줄 테니까 그거 받아서 서방님 치료비에 보태고 애들도 키우고 그래. 형님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요? 그치만 형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지금 다니던 마트도 관둬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하려면 간병인을 둬야 되는데 간병비도 정말 많이 들잖아요.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나도 알지. 내가 그런 편의는 봐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서 일해. 안 그래도 직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일손이 좀 모자라거든. 다 동서 위해서 이러는 거야. 솔직히 내가 돈을 그냥 주면 동서도 마음 불편하지 않겠어? 나도 언제 돈 갚나 날짜만 세고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사이도 어색해져. 그러니까 일하고 돈 받아.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애들도 식당 데려오면 봐줄게.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 이런 데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히려 일하면서 걱정도 떨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서방님도 의식 차리실 거야. 설마 와이프랑 쌍둥이 두고 가겠어? 기적이란 것도 존재하니까 우리 희망 잃지 말자고, 어?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형님. 가족 사이에 도와야지. 그치만 일은 대충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일주일 후 식당. 동서, 왜 이렇게 굶떠? 빨리빨리 설거지 해줘야지. 그래야 음식도 빨리 나갈 거 아니야. 동서가 설거지 늦게 하는 바람에 음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죄송해요. 얼른 할게요. 동서, 어제도 말했듯이 일 대충 할 생각이면 그만둬. 나는 동서 편이 어떻게든 봐주려고 하고 있는데 동서가 이런 식이면 안 되지. 안 그래? 죄송해요. 제가 설거지 일은 처음이라 그래요. 더 열심히 할게요. 처음이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무튼 얼른 해. 설거지 그거 다 하고 서빙도 하고. 알았지? 네, 그럴게요. 5시간 후. 형님,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벌써? 시간도 다 되기도 했고 남편한테도 가봐야 해서요. 애들도 언제까지 엄마 집에 맡길 순 없어서 병원 갔다 애들도 보러 가려고요. 아니 그래도 일은 다 끝내고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란 거야? 동서 원래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 좀 실망인데. 네. 원래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아니 그건 계약서상 내용이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나도 동서 우리 가족이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편의도 봐주고 보수도 많이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굴면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똑같이 대하는 수밖에 없어. 그걸 바라는 거야? 그거 바라면 그렇게 하고. 아니에요. 더 시키실 일 있으시면 하고 갈게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저기 테이블 정리 좀 하고 재료 손질도 좀 해놔. 그래야 저녁 장사도 하니까. 네, 그럴게요. 2시간 후, 병원. 아, 이제야 당신 보러 왔네. 여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몸도 뒤집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형님 일 더 도와주느라 늦었네. 그새 당신도 많이 보고 싶더라. 애들도 이따가 데려올게. 애들 충격받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당신을 너무 찾더라고. 당신도 애들 목소리 들으면 기운나지 않을까 해서. 애들이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이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라. 어? 당신이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 맨날 해줄게. 야식 먹는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줘. 부탁이야. 2주일 후 전화. 이번 달 치료비 내야 되는데 월급이 들어왔으려나? 어디 보자. 어? 월급이 왜 60만 원밖에 안 들어왔지? 잘못 보내주셨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방금 통장 확인해봤는데요. 돈이 60만 원밖에 안 들어왔던데 혹시 잘못 보내주셨나 해서요. 맞게 보냈는데? 왜? 네? 맞게 보내셨다고요? 형님, 저 평일에는 기본 6시간 이상씩 일하고 주말에도 거의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에 비해서 6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돈 같아서요. 동서 되게 웃긴다. 중간에 서방님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애들 내가 봐주고 한 건 왜 빼? 그거 제하면 그 돈도 많이 준 거야. 다른 직원들은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데 내가 동서는 특별히 더 얹어서 준 거라고. 근데 그 와중에 월급 적다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이보단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당장 남편 병원비도 내야 되고 애들 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돈으로 버텨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돈 적게 준다고? 아, 동서 그렇게 안 받는데 되게 무례하다. 난 동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편이란 편이 다 봐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세상에 누가 일하다가 병가 넣으러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을 봐준다 그래. 아, 이렇게 불평불만할 거면 그냥 관둬. 여기 오겠다는 사람 많아. 아, 아니에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동서. 생각 짧아도 너무 짧다. 사람이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나 서방님 얼굴 봐서 이렇게 편히 많이 봐주는 거야.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 정말 실망이다. 죄송해요, 형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는 거다. 또 이러면 바로 자를 테니까 알아서 해. 60만 원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인가. 그것도 많이 주는 거야. 더 벌고 싶으면 그만큼 일을 더 해야지. 아,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 끊어! 여, 형님! 아, 화 많이 나셨네. 아무리 편의를 봐주셨다고는 하지만 60은 진짜 적은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텨. 막막해 죽겠다, 정말. 다른 일 구하려고 해도 형님 말처럼 내 편이 봐주는 곳 없을 텐데. 어쩌면 좋아. 그날 저녁, 친정. 엄마, 나왔어. 애들은? 자? 너 한참 찾다가 간신히 잠들었어. 얼마나 안쓰러운지. 너도 고생 많았다. 어서 앉아서 좀 쉬어라. 눈을 좀 붙이던지. 엄마가 고생했지. 고마워, 엄마.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애들 돌보게 하고. 정말 내가 면목이 없다. 무슨? 우리 손주들 맨날 보면 좋지. 저기, 이거 별건 아니고. 치료비에 좀 보태라고. 이게 뭔데?
엄마,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줘. 나 이 돈 못 받아. 못 받긴 왜 못 받아? 김서방 치료비 꽤나 나올 것 같은데 이거라도 좀 보태. 혼자서 감당 안 되는 거 엄마도 다 알아.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더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우리 딸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거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도 정원아, 희망을 잃지 말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소리도 있잖니. 분명 좋은 일 있을 게다. 나도 그러길 믿고 있어. 고마워, 엄마.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동서. 지금 식당 오는 길이지? 네, 거의 다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오늘 갑자기 식당 천장에 물이 새서 가게 문 닫으려고 하거든. 식당으로 오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동서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일단 오기나 해. 얼른 와. 시간 없으니까. 네, 금방 갈게요. 대체 무슨 일이시지? 30분 후, 형님 집. 형님, 저 왔어요. 동서 왔어? 얼른 부엌으로 와봐.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재료가 이렇게 많아요? 누구 오세요?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 왔잖아. 남편 회사 사람들이 집들이 하라고 난린가 봐. 요샌 집들이 안 한다던데. 암튼 오늘 하기로 해서 부랴부랴 장 봐오긴 했는데 내가 직접 음식하는 건 오랜만이라 영 감이 안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동서가 좀 차려봐. 내가 재료는 부족하지 않게 사왔으니까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저보고 집들이 음식을 만들란 거예요? 왜? 별로야? 어차피 우리 식당에서 일하려고 했잖아. 그 일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시간 없어. 빨리 해. 집들이 음식까지 대신하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불편한 티 내면 또 일 그만두라고 하시겠지. 아이, 그래. 어쨌든 형님이 생활비 도와주고 계시니까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야지. 3시간 후, 형님 집. 어떻게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아니 우리 일하는 아줌마가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좀 서툴러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식당을 해서 직접 사려드리려고 했는데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일하는 아줌마를 고용했거든요. 왜 나를 일하는 아줌마로 부르시지? 아줌마, 여기 잡채 좀 갖다 줘요. 그래도 맛있는걸요. 그래도 일하는 아주머니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걸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힘 많이 드셨겠네. 이 정도 해야 돈 벌어 먹죠. 우리 식당에서도 일하거든요. 아직 초보라 많이 서툰데 그래도 사장 잘 만나서 이렇게 돈도 받고 그러는 거죠. 이 정도 실력이면 식당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줌마, 여기 물도 좀 갖다 주시고요. 아, 네. 1시간 후. 드디어 갔네. 당신은 술 좀 작작 마시지 한도 끝도 없이 마셔. 오랜만에 얘기 나누니까 그렇지. 재수 씨, 아까 기분 상한 건 아니죠? 그래도 동료 생각하기에 재수 씨가 직접 와서 밥 차린다 하면 좀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해야지. 동서, 괜찮지? 엄밀히 말하면 일하는 아줌마 맞잖아. 동서 원래 여기서 일하는 것도 알바비 포함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수고하긴 했으니까 내가 오늘 일한 값은 일당으로 쳐줄게. 자, 수고했어. 설거지하고 이만 가봐. 아, 네. 1시간 후, 형님 집 앞.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삭신이 다 쑤시네. 그래도 일당 챙겨주셨으니까 이걸로 애들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그러고 보니 곧 우리 쌍둥이 생일이네. 뭐라도 사줘야 될 텐데 어디 얼마나 넣어주셨나 볼까? 이게 뭐야? 3만 원? 설마 3만 원을 일당으로 주신 거야? 못해도 4시간은 일한 것 같은데 정말 너무하시네.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로는 애들 치킨 하나 사주면 끝나겠네. 부업을 하나 더 띄워야 하나? 그럼 남편 봐줄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네. 어떡하면 좋아 정말. 막막해 죽겠네. 한 달 후, 식당. 저 형님, 오늘은 3시에 딱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쌍둥이 생일이라서 남편 병원에서 같이 생일 파티하기로 했거든요. 3시에 퇴근을 한다고? 그럼 설거지랑 청소는 누가 해? 동서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야? 애들 생일이야 좀 늦게 축하해줘도 되잖아. 그래도 요새 계속 늦어서 엄마도 애들 봐주는 거 버거워하시고 생일만큼은 오래 놀아주고 싶어서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내가 동서 사정 봐주느라 힘들어 죽겠다니까. 그래. 대신 일하는 동안 2배로 일해. 일단 저 그릇부터 싹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알았지? 네, 그럴게요. 3시간 후. 형님, 저 가볼게요. 벌써 3시가 다 된 거야? 아, 이것 좀 하다 가지.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래? 그럼 월급에서 한 3만 원 정도 깔게. 네? 3만 원을 왜 까요? 저, 형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원래 3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요즘 제가 계속 5시, 6시까지 일하고 있잖아요. 심할 때는 8시, 9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요. 물론 형님이 사정 많이 봐주시는 건 알지만 더 일할 때는 그만큼 돈을 더 얹어주시면 안 될까요? 봉급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와, 동서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불평불만이네? 아니,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동서가 이러면 다른 직원들은 뭐라 생각하겠어? 사실 다른 직원분들이랑 말해봤는데 제가 봉급이 제일 적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돈을 적게 주시면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야, 아이 그 직원들은 경력이 많잖아. 그리고 동서처럼 왔다 갔다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럼 내 욕하고 있었던 거야? 누가 보면 악덕 사장인 줄 알겠어.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월급을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엄연히 3시까지 일하고 가는 건데 왜 3만 원을 까는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3시에 보내주는 대신 뭐라 했어. 동서 일 다 하고 가라 그랬지. 근데 못했잖아. 그러니까 못한 만큼 월급에서 까겠단 거 아니야. 동서가 일 못하고 가면 다른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서처럼 일해놓고 그만한 월급 받아가기도 힘들어. 동서가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다른 데 가봐. 나보다 적게 주는 데도 많거든. 아, 됐어. 싫으면 관둬. 나도 동서 기껏 생각해줬는데 이런 식이면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네. 형님, 그게 아니라 그냥 가라니까. 나도 마음 써서 도와준 건데 이렇게 욕 들어먹고 싶지 않다니까. 가서 돈 많이 주는 데서 일하던지 뭐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님, 그러지 마시고. 어? 잠깐만요. 병원에서 전화 왔네. 여보세요? 네? 나, 남편이요? 자, 아, 잠깐만요. 얼른 갈게요. 얼굴이 왜 그렇게 사색이 됐어? 나, 남편이 죽었다고. 아, 저 병원에 좀 가볼게요. 서방님이? 같이 가. 내 차 타고 가. 3시간 후, 장례식장. 적어도 쌍둥이들 생일은 축하해주고 가야지. 어느 아빠가 자식 생일에 죽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다시 예전 모습 되찾을 거란 희망 하나로 이때까지 버텼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어? 가기 전에 인사라도 하고 가든가. 정말 너무해. 뭐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가. 처자식 남겨두고. 그러게 말이야. 동서, 그래도 기운 좀 차려봐. 계속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어떡해. 아, 쌍둥이들은 어쩌면 좋아. 생일날 아빠를 잃었으니. 아, 자여워라. 그러니까 좀만 더 있다가 가지.
동서, 그래도 잘 된 거라고 생각해. 서방님 어차피 식물인간 상태였고 다시 건강해질 확률,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적다 그랬잖아. 그럼 치료비만 계속 드는 건데 동서가 그거 언제까지고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차라리 빨리 돌아가신 게 나았어. 그게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다. 그래요, 재수 씨. 나도 동생 잃어서 가슴 아프긴 한데 재수 씨 입장에선 나을 수 있죠.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1시간 후. 혹시 여기가 김수찬 형님 장례식장인가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수찬 형님이랑 예전에 일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서 와봤습니다. 아프시다는 얘긴 들었는데 너무 일이 바빠서 미루다가 이제 오게 됐네요.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희 남편이랑 나이 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일을 같이 하셨다고요? 아, 예. 사실 형님이 제 은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어렵게 살아서요. 등록금이랑 생활비 벌려고 공사장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형님이랑 일 같이 했는데 무거운 것도 대신 들어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또 제가 일하다가 발 헛디뎌서 크게 다쳤을 때 형님이 치료비도 대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보상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하고 치료비는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정말 막막했는데 형님이 돈 걱정하지 말고 몸부터 신경 쓰라 해서 어찌나 감사했던지. 그 뒤로도 일 몇 번 같이 하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이렇게 되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전에 몇 번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야말로 죄송하죠. 저 그리고 이거 제 명함인데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라도 은혜 갚고 싶어서요. 어머, 변호사님이세요? 네. 일하다가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됐네요. 변호사 되면 꼭 형님 한우사 드리고 싶었는데. 맞다. 형님도 일하다가 크게 다치셔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회사에서 보상은 해준다고 그러나요? 아, 그게 안전모를 안 쓰고 일했다고 보상을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 과실이라고요. 야, 그 사람들 또 그런 식으로 하네. 네? 그럼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겠지만 간혹 근로장 자체에서 안전장치나 안전모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도 않고 다치면 개인 과실을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님 성격에 안전모를 안 할 뿐이 아닌데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러다가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못 받으면 안 되죠. 저도 법 공부해보니까 제가 일하면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법이 참 힘없는 사람을 대변해줘야 되는데 늘 힘있고 머리에 든 것 많은 사람들 편이라. 그래서 죽자 살자 공부한 거예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알아봐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그거 말고도 따로 도움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해요. 4일 후, 집. 일단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라. 장례식 내내 한숨도 못 자더만. 쌍둥이들은 내가 돌보고 있을게. 일단 마음부터 추슬려야지. 아니야, 엄마. 장례 기간 동안에도 엄마가 쌍둥이들 봐줬잖아. 번번이 미안해. 뭘, 우리 손주들 당연히 할머니가 보살펴야지. 그나저나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니. 그렇게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아유, 김서방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갔는지 몰라. 속상해 죽겠네. 애들 두고 초등학교 가는데 그 모습이라도 보고 가지.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믿기지 않네.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살면 차차 잊혀질 게다. 응? 그러길 바래야지. 엄마, 밥이라도 먹고 가. 내가 밥 시켜줄게.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쌀도 다 떨어졌고. 아유, 괜찮은데. 그럼 같이 먹자. 너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그래, 그럼 내가 백반 시킬게.
잠깐만. 어? 왜 카드가 잔액 부족이라고 뜨지? 병원비랑 장례비 정산하고 월세 나가고. 그래도 오늘 월급날이라 돈이 들어왔을 텐데. 잠깐만. 어? 월급이 안 들어왔네? 장례 기간이라 정신이 없으셨나? 왜? 돈이 안 들어왔어? 엄마가 계산할까? 아니야, 엄마. 내가 형님한테 전화해볼게. 직후 전화. 여보세요? 형님, 잘 들어가셨죠? 장례 같이 치러주셔서 감사해요. 뭘, 가족끼리 당연하지. 저, 형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월급날이던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장례 끝나자마자 죄송하긴 한데 병원비랑 장례비 이것저것 정산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혹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돈? 내가 돈을 왜 줘? 봉서 진짜 너무하다. 3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해줬구만. 나한테 돈 주는 것도 모자란데 돈을 달라고? 진짜 끝까지 너무하네. 네? 이게 무슨... 그래도 식당에서 일한 돈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 그건 애초에 우리가 가족 사이니까 서방님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 챙겨준 거고 이제 서방님도 돌아가셨으면 우리 가족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니 내가 가족이라고 따로 돈 챙겨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일일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은 주셔야죠. 제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나도 장례식장에서 일해줬잖아. 그걸로 퉁 치자고. 나 이제 좀 쉴 거거든. 끊어. 형님, 형님!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가족 아니니 돈을 못 주겠다니 이게 무슨... 다음 날 식당. 형님! 뭐야? 왜 왔어? 또 돈 얘기 꺼내는 거라면 그냥 가줄래? 내가 좀 피곤해서 말이지. 안 그래도 서방님 장례 치르느라 식당 문도 닫아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니까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가. 형님, 그래도 월급은 주셔야죠. 제가 논 것도 아니고 일했는데 형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얼른 월급 입금해 주세요. 제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월급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남편 죽었다고 월급을 못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왜 말이 안 돼? 동서를 고용한 게 애초에 가족 사이에 동서 형편 모른 채 할 수 없어서잖아. 지금은 서방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 월급도 줄 필요 없지? 형님,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일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줘요? 그럼 계약서라도 들고 오던지.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안 그래? 뭐라고요? 아니, 계약서는 형님이 가족 사이에 쓸 필요 없다고 하셔서 안 쓴 거잖아요. 형님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럼 동서도 따질 수 없는 거지. 서류 자체가 없는데 동서가 일을 했는지 놀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아무튼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와. 없으면 못 받는 거고. 동서도 참 은혜 갚을 줄 모른다. 그동안 편히 봐주고 치료비 보태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 와중에 돈을 받을 생각을 해? 참 독하다니까. 염치 없고. 이만 가. 다신 내 가게 올 생각도 말고. 재수없어. 빨리 가.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1시간 후, 집.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해주시급도 안 되는 돈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형님 덕분에 이렇게 남편이랑 애들 보면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네. 계약서도 없고 CCTV 그런 건 형님 가게 설치돼서 주려하지도 않을 테고 꼼짝없이 돈 떼먹히게 생겼네. 당장 애들 유치원 원비도 내야 되는데 일을 어쩜 좋아. 일단 일이라도 알아봐야겠다. 먹고는 살아야지. 소송 걸 돈도 없고. 여보, 지켜보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빨리 가버려서 내가 이렇게 험한 꼴 보는 거 아니야. 그러게 왜 그렇게 빨리 가서 그래. 여보, 난 너무 보고 싶어.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예. 사모님이시죠? 저 그때 장례식장에서 봤던. 아, 변호사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네. 장례는 잘 마무리하셨죠? 끝까지 자리 지켰어야 됐는데 제가 일이 많이 밀려서 그러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꿈에 형님이 나오셨거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깨고 나서도 눈에 선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 사실 제가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혹시 그 일로 남편이 꿈에 나타났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돈 쓸 일은 많은데. 네?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요? 왜요? 사실 남편 치료비랑 애들 생활비 감당하느라 돈이 필요했는데 형님이 자기 식당에서 일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편의도 봐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 열심히 했는데 월급이 고작 60만 원 정도인데다 일도 더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참았는데 이번 달 월급은 남편 죽었다고 못 주겠다고 해서 당장 생활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약서도 못 써서 일했다는 증거도 없고 이래저래 막막한 상황이네요. 일단 급한 대로 알바할 곳 구해보고 있어요. 아니, 무슨 월급을 60만 원밖에 안 줘요? 그거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요즘 최저시급이 얼만데. 안 되겠네요. 만나시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회사 보상금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려 했거든요. 지금 시간 되시죠? 제가 집 근처로 갈게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바쁘신 분이 괜히 저 때문에 번거로운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든 도움드릴 수 있다고. 이따 뵐게요. 일주일 후 식당. 어서 오세요. 동서, 또 왔어? 아니,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제가 이분 전담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여러 적발되어 고소 전 얘기를 좀 나누러 왔는데요. 뭐, 뭐요? 근로기준법 위반? 기가 막혀서. 동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은혜를 아주 원수로 갚네. 그래. 나도 할 말 많으니까 앉아봐요. 본론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간의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거의 착취 수준으로 노동을 시키셨더군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안 맞춰줬고요. 계약서 없이 일 시킨 것도 불법인 건 알고 계시죠? 아니, 내가 그만큼 편의도 많이 봐줬다니까요. 나만큼 잘해준 것도 없어요. 동서, 동서가 말해봐. 내가 얼마나 잘해줬어? 글쎄요. 대체 뭘 잘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맨날 초과 근무에 집안일까지 시키고 남편 보러 가봐야 된다는데 간다고 하면 월급에서 깐다고 겁주고 그게 당신 기준에서 잘해준 거라면 할 말은 없네요. 뭐? 기가 막혀서 이제 나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거야? 막 나가자는 거네, 완전. 남편 죽었으니 가족 아니라고 했던 사람 당신이에요. 어쨌든 여기 일한 직원분들 진술 자료도 확보했고 여기 가게 앞에 장기 주차된 차 보이죠? 저기 블랙박스 보니까 가게 내부에 직원분들 일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정원 씨 일하고 있는 것도 찍혔고요. 당연히 초과 근무한 사실도 찍혔고요. 이런저런 법을 많이 위반하셨더라고요. 이거 다 소송으로 걸면 못해도 3천만 원 이상은 벌금 무셔야 돼요. 미리 얘기 드리러 왔고요. 뭐라고요? 3천만 원? 아니, 일한 게 고작 몇 달인데 무슨 3천만 원을 달라고.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법을 어겼으니까요. 제가 또 형사법 전문이거든요. 제 이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하러 온 거고요. 이분께 그보다 3분의 2 가격인 2천만 원 지급하시면 소송 안 거는 걸로 할게요. 만약 합의 안 하시면 바로 소송 걸 거고요. 거기에 그동안 임금까지도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500만 원은 더 주셔야겠던데요. 반까지 야근시킨 일도 많고 갑자기 불러내서 일 시킨 일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순 협박 아니야? 내가 2천만 원을 동서한테 왜 줘? 동서 양아치야? 불쌍해서 도와줬더니만 어디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수작을 부려. 내가 순순히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소송으로 갈까요?
소송으로 가면 돈이 몇 배로 들 텐데. 뭐 그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괜찮으시죠? 저는 상관없죠. 남편 죽은 마당에 이제 시간도 남아 도는데요, 뭘. 뭐라고? 동서 진짜 왜 이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서방님 죽었다고 막 살겠다 이거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애들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이제 애들이 믿을 대로군 나밖에 없는데 내가 네 같은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음 애들이 어떻게 날 믿겠어? 이제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만만하게 넘어갈 생각 마. 내가 받은 피해 다 보상 받을 테니까. 기가 막혀서. 생각할 시간 3일 줄게요. 그 안에 의사 안 주시면 소송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실 거면 정중한 사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할 말 다 했는데 이제 가시죠. 네, 그럼 다음에 봐요. 거기 안 서?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어? 아이씨 짜증나.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틀 후 식당. 아니 월급은 제대로 맞춰줬어야지. 당신이 알아서 잘 챙긴다 해서 신경 안 쓰고 있었구만. 이게 뭐야? 벌금이란 벌금은 다물게 생겼네. 내 기준에선 잘 챙겨준 거란 말이야. 기가 막혀서. 아니 글쎄 직원들이랑 짰는지 직원들도 가세해서 신고한다고 협박하더라. 자기들도 최저임금 미달된 적 많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손님도 갑자기 뚝 끊겼더라고. 단골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맘카페에 소문이 안 좋게 났대. 이런 거 싹 다 신고해버릴까? 명예훼손 그런 걸로 신고할 수 있지 않아? 지금 온갖 데서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명예훼손이 문제야. 벌금만 해도 수천이 넘겠는데? 그냥 재수 씨랑 합의하고 끝내는 게 좋겠어. 돈이 몇 배로 든다고 소송하면 변호사도 회의적인 입장이 들어. 당신이 근로기준법을 안 지켜도 너무 안 지켰대. 짜증나 죽겠어.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냐고. 동서는 대체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변호사를 구해온 거야? 진짜 짜증나. 다음 날 카페. 자, 합의 내용은 잊지 않으셨죠? 먼저 사과부터 하시죠. 아니 합의금 주면 됐지 무슨 사과를 하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럼 그냥 소송으로 가시죠. 애초에 잘못한 게 없는데 저한테 돈을 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변호사님, 바로 고소장 접수하러 갈까요? 아이 동서 왜 이래. 사과하면 될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이런 법 같은 거 잘 몰라서 그랬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미안해.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합의금도 약속한 대로 줄게.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사이긴 하지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줘야지. 이용해 먹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럼 이제 합의서 작성하시죠. 2천만 원은 바로 입금해 주시고요. 여기 서명도 하시고요. 됐죠? 그리고 혹시 동서가 맘카페에 글 썼어? 우리 식당 완전 비방해놨던데. 이거 다 명예훼손인 거 알지? 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손님이 하나도 안 와. 완전 망하게 생겼다고. 글쎄요. 제가 그런 글 쓸 정성까지는 없어서. 저 아니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제 다 끝난 거죠? 돈도 들어왔네요. 예, 그럼 됐네요. 이제 다신 보지 말죠. 이제 가족 아니니까. 그러던지. 나도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네.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쌍둥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괜찮은 사무직자를 소개해줘서 다행히 그곳에서 일하면서 돈도 모으고 있어요. 사무실이 형님 가게 근처여서 종종 왔다 갔다 하며 보게 되는데 가게에 손님이 정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 전에 폐업 처리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분이 제가 이렇게 당한 걸 알고 맘카페에 글을 올린 거더라고요. 본인도 부당한 일을 몇 번 경험했는데 가족 사이에도 그랬냐고 자기가 화가 나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분들 몇 명이서 노동청에 형님을 고소도 해서 벌금도 많이 물었다고 손님도 없으니 가게 폐업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통쾌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쌍둥이들은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땐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요. 변호사님도 종종 애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요.
비록 남편 없는 세상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지만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제가 그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